침에 걸린 할머니와 모르는 강아지의 정체. 내가 치매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그날이었습니다. 믿기지 않았습니다.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집안에는 낯선 존재 하나가 있었습니다. 작고 하얀 강아지였습니다. 분명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 강아지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 시선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.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. 그날따른 그 강아지를 제 집에 두고 갔습니다. 며칠만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조금은 무거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.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.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강아지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. 움직이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시선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. 낯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. 그날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괜히 거실이 신경 쓰였고 자꾸만 그 강아지가 떠올랐습니다.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. 불을 켜자 그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.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때였습니다. 강아지가 천천히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. 아주 조심스럽게, 그리고 제 앞에 멈춰 조용히 앉았습니다. 그 작은 몸이 제 발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.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아이는 고개를 숙여 제 발에 살짝 기대었습니다.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.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. 저는 그 아이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. 그날 이후 그 강아지는 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기다렸습니다. 마치 제가 누군가라는 걸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.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. 집 안 공기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. 분명 익숙해야 하는 공간인데 왜인지 모르게 처음 와보는 곳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낯설의 중심에 그 강아지가 있었습니다.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하얀 강아지.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이 아이는 누구지? 어제의 기억은 희미하게 흐릿해져 있었고 그 강아지는 다시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건 강아지의 눈이었습니다.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. 마치 저를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조용히, 아주 조용히. 그 시선이 다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.
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. 아침마다 저는 그 강아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고 강아지는 매번 같은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. 낯설어하는 저와 익숙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강아지. 그 반복이 하루, 이틀 계속 이어졌습니다. 어느 날은 그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도 했습니다. 이유는 단순했습니다. 낯설었으니까요. 내 집에 처음 보는 존재가 있는 게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. 문을 열고 그 아이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. 강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.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 앞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. 발소리 같기도 하고 가벼운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.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. 도망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그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. 그날 이후 그 일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.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강아지는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.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.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끝내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.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. 왜인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고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. 어느 날은 그 아이가 거실 한쪽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이 아이를 모르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알고 있는 걸까?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그 강아지의 존재가 단순한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그 강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. 여전히 기억나는 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그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.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,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눈, 그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. 어느 날이었습니다.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분명 처음 보는 존재인데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,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순간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. 스쳐 지나가는 장면처럼 무언가가 떠오를 듯 하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. 기억은 아니었지만 분명 감정이었습니다.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. 어둠 속에서 그 강아지는 늘 있던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빛이 없어도 그 아이의 눈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. 천천히 다가가
그 앞에 섰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.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. 제가 손을 올리자 그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제 손 아래로 들이밀었습니다. 그 행동이 너무 익숙했습니다. 그 순간 가슴이 세게 흔들렸습니다.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올라왔습니다. 기억나는 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.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낯선 존재로 느끼지 않았습니다. 여전히 이름도 모르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제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딘가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집안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.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. 아무리 봐도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발밑에서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. 고개를 내려보니 그 강아지가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진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 장면과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이 아이는 단순히 맡겨진 강아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며칠 뒤 딸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딸의 시선이 제 옆에 앉아있던 그 강아지에게 머물렀습니다. 그리고 그 눈빛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.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아이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.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제 곁에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런데도 여전히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. 그리고 그 강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. 그 아이는 예전에 함께 살던 강아지라고 했습니다. 아버지와 함께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남편, 그 단어 하나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도, 그가 얼마나 이 강아지를 아꼈는지도 저는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. 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.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이 아이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한 뒤에도 이 아이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저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숨이 막힐 것처럼 아파왔습니다. 그 이유를
설명할 수 없었습니다. 기억은 없는데 감정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제 옆에 앉아있던 강아지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무릎 위에 작은 머리를 올렸습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,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.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유를 몰라도, 왜 우는지는 몰라도 그저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.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. 기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 아이가 누구인지,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결국 알아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. 이 아이는 나를 알고 있다는 것,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 아이를 놓지 못한다는 것.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낯설어 하지 않았습니다.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없지만 그 아이는 항상 제 옆에 있었고, 저는 그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. 기억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이 아이를 끝내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걸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남는 걸까요? 여러분이라면 이 강아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.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